알버타 주정부는 올해 2월 15일 AOS 프로그램의 새 신청서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OS 신청을 목표로 한참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중단이란 단어가 천청병력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이번 중단은 프로그램을 그만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새 신청서 받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 중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임시 접수 중단은 프로그램은 유지가 되고 기존 신청서는 심사되지만 한동안 새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일까요? 이번 신규 신청서 중단 배경을 살펴보면 대기 중인 신청서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일어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12월 12일 기준으로 AOS 프로그램은 그 해의 쿼터인 4,970명에 대한 노미네이션을 발행을 했는데요. 연말까지 심사 대기 중인 신청서 수가 대략 3,232개였습니다. 이 신청서 심사는 고스란히 다음 해인 2024년 쿼터로 넘어가죠. 2024년 2월 10일 기준으로 대기하고 있는 신청서 수는 5,093개로 이례적으로 많은 신청서가 몰린 것인데요. 이것은 작년 한 해 쿼터 이상의 수치입니다. 신청서가 적체되면 수속 기간이 늘어나고, 그러면 받아둔 신청서 서류 내용들이 정작 심사 시기가 되었을 때 너무 오래된 과거의 정보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민국은 심사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신청서의 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심사관이랑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주정부 심사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넘어가면 문제로 인식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2015년 8월 27일에도 발생했었는데요. 그때도 알버타 주정부는 AIMP의 새 신청서를 접수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연간 쿼터가 5,500명이었는데요. 3,900명이 노미네이션을 받아서 남은 쿼터가 1,600명이었는데 적체된 신청서는 8,200명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주정부는 5개월간 새 신청서 접수를 안 받았어요. 새 신청서 접수 중단은 2018년 6월 1일 Employer Driven Stream 중단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때는 분명히 Employer Driven Stream 중단이라고 발표했고, 약 2주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인 AOS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온타리오 주에서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마다 바로 한 해 쿼터보다 훨씬 많은 신청서가 몰리는 상황이 늘 발생했습니다. 이런 심한 불균형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 기억엔 이런 상황이 지속된 게 십수년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결국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국은 2021년부터 점수제 시스템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수제로 하면 딱 필요한 수만큼 초청장을 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사라지죠. 그럼 알버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버타도 언젠가는 점수제로 바뀔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점수제 이민은 캐나다 이민의 큰 흐름입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가는 것이죠. 쿼터에 비해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결국 언젠가는 점수제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적체 현상의 주된 이유가 팬데믹 동안 정리해고, 건강, 여행 제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미루거나 못했던 신청자들이 작년부터 대거 신청하면서 발생되었는데요. 또 팬데믹 이후에 캐나다 이민 문호가 활짝 열리고 알버타의 저렴한 부동산과 생활비로 알버타 이주가 늘어난 이유도 있는데요. 하지만 알버타는 해마다 한 해 쿼터를 큰 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커터가 5-6천 명에 불과했는데요. 2022년 6,500명의 쿼터가 할당되었고 지난해 2023년에는 9,750명, 올해는 10,000명을 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재개될 건데요. 접수가 재개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024년 3월 1일 알버타의 새로운 이민 스트림인 투어리즘 앤 하스피탈리티 스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스트림은 팬데믹 때 주춤했던 알버타 관광산업이 정상화되면서 관광, 요식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잡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가 신청서가 제출되는 시점 그리고 심사 시점에 주 사업 영역이 관광이나 요식 업종이어야 하고요. 또 산재보험과 관광요식협회에 등록된 멤버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격 조건은 영어 성적이 티어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 CLB 4 이상이면 되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해당 직종, 그러니까 관광, 요식업 관련 지정 포지션의 잡 오퍼가 필요하고요. 잡 오퍼를 제공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수할 시점에 취업비자는 LMIA를 통한 취업비자만 인정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투어리즘 앤 하스피탈리티 스트림을 AOS 프로그램과 비교하면요. 숙련직의 영어 성적 요구사항이 CLB 5점에서 4점으로 낮아졌고 업무 경력에 대한 조건이 6개월로 내려갔지만 반드시 현재 잡오퍼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한다는 점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LMIA를 통한 취업비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킹 할리데이, PGWP, 그리고 다른 오픈 워크퍼밋 소지자들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일 1차 500명의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500명이 지원을 해서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완성된 신청서가 아니라도 쿼터를 받을 수 있어서 서류 준비가 미비한 신청자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 협회 등록이 필수라 협회 등록 서류 준비가 안 된 케이스들이 상당수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만간 2차 모집이 있을 예정인데요. 앞으로 적어도 2026년까지 캐나다 이민의 개방 분위기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2차 모집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두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